안녕하세요. 호주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라 오전 루틴에서 이제 운동은 하지는 않고, 아침에 와서 이제 전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제가 조금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책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가지고 와서 좀 보다가 이제 공부 삼아서 제 생각을 좀 더하고 해서 이제 기록으로 좀 남겨보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켜봤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시간은 8시 48분. 아침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기록으로 남겨놨었던 책은 역행자입니다. 자청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많이 이제 화제되고 있는 이제 사업가이자 이제 작가이자 자기계발 유튜브를 하시는 분인데, 오늘 두 번째로 읽으면서 이제 2달러까지 좀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얻게 된 인사이트 그리고 제 생각을 더해서 이제 기록으로 좀 남겨보려고 해요. 역행자의 저자 자청은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자수성가형의 작가이자 사업가입니다. 오늘로 그의 책 역행자를 두 번째 읽으면서 얻게 되는 인사이트에 대해 제 생각까지 더해서 기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1단계에서 1단계 1챕터 1에서의 자의식의 해체 3단계라는 부분들을 좀 남겨봤어요. 3단계는 1단계 탐색, 2단계 인정, 3단계 전환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의식 탐색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남에게서 얻어지는 열등감의 자극을 받게 되었을 때 왜 그런 것인지를 탐색해 본다. 이때의 효과는 자신의 비대해진 자와 일정 거리를 두게 된다. 질투, 화내는 거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유치해진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자의식의 탐색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 스스로를 객관적, 그러니까 남이 되어 판단해 본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남이 나를 바라볼 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남의 비춰진 나를 의식하는 게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 그대로 탐색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비교하라는 말은 아닐 것이다.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의 자의식을 판단한다는 건 자존심을 갉아먹는 행위일 뿐일 테니까 말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켜보자는 말인 것 같아. 그렇게 셀카를 찍어보는 것이다. 난 얼마 전 내가 운동하는 모습이 어떨지가 궁금해서 푸시업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봤었다. 그리고 보았다. 내 머릿속에 스쳐가면서 상상했던 운동하는 모습과는 완전 천지 차이로 허접하기 그지없는 아둥바둥하고 있던 내 모습을, 그리고 깨달았고, 그리고 좀 더 올바른 자세로 교정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체적인 열쇠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잘못된 자세와 행동은 수정 보완해야 한다. 상상 속의 모습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때의 영상은 나에게는 일종의 자아식 탐색과도 같은 그것이었을 것이다. 자의식의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내 생각에 관한 인정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 무튼 여기서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생각하는 것과 보여지는 것에 관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같다. 나에게 있어서의 그 부분은 푸시업을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을 때 상상하던 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며 이제 그 부분을 탐색, 엉망진창이던 모습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닐까?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의 전환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 전 단계인 탐색,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단계조차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보여지고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는 편이 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수긍하고 인정하자. 그러면 전환할 수 있는 다음 상태로 옮겨갈 수 있다.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본능적인 자의식을 깨웠으니 이제 열등감 혹은 실패감 또는 좌절 이런 것들을 없애버릴 차례다. 잘못된 습관을 내 눈으로 확인, 인정을 했으니 그것을 고쳐야 할 것이 아닌가.
이때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과도 이어질 듯하다. 전환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이랬던 것을 저랬던 것으로 저런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전의 내 생각과 행동을 탐색하고 인정을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면 그 후의 일은 당연하게도 그 태도와 행동과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테다.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실행력, 행동력.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바꾸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생각만으로 그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건 행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전환을 시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력, 실행력에 있다. 바꾸려고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는 이상에는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떠한 것도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머릿속 상상에만 그치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이때 이 부분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얼마 전 유튜브 동기부여 영상에서 찾았다. 5초 안에 움직여라. 무언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해 나가기 전에 바로 움직여버려서 해결해버리는 것이다. 그때 그 영상의 핵심 내용을 떠올려 보자면, 인간의 뇌는 무언가를 하는 것을 상당히 귀찮아한다. 그래서 무언가 액션이 떠오르면 5초여간의 시간이 흐르면서부터 어떻게든 그 일을 하지 않을 궁리를 해가며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린다. 이때 행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 그녀가 제시한 방법은 그것이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 필요한 시간은 5초. 이 5초 안에 뇌가 이후의 자기 방어를 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그 일은 당연시되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난 후 난 더 이상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해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미루게 된다는 걸 지난 47년간의 인생살이를 통해 이미 알고 있다. 이 챕터 2에서의 어떤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제 정체성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죠. 무언가를 잘하고 싶다면 결심을 할 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라. 이 부분 역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내가 뭐하냐, 무언가를 배우거나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결심만으로는 안 되죠.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건 결심을 하게 되는 마음을 먹게 만드는 건 역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여기까지만도 안 되고 하지 않고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고, 제가 결심을 했다면 행동을 해야 하는데 이 행동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고객들과 스몰 토크를 하는 게 일상 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요즘 나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4kg의 체중을 감량한 상태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단골 고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장님 살 엄청 빼셨네요. 보기 좋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운동을 하긴 해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이런 경우가 사실 태반이에요. 아니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조차 운동을 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생각에 머무는 경우가 100%죠. 왜 그럴까요? 귀찮아서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생각만에 그치지 않고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짐부터 끊어야죠. 아니면 나가서 산책이라도 한다든가.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짐을 다니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면 행동을 해야 되고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건 짐에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그게 끝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온갖 변명을 대요. 대체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얘기들이,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러닝머신을 못 뛰어요. 제가 어깨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걸 못 들어요. 이렇게 온갖 말도 안 되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서 해야 되겠다라고 한 그 결심을 뒤로 미루고 안 하게 되는, 안 될 이유를 자꾸 만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는 손님들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주죠. 러닝 뛰지 마세요. 가자마자 운동 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러닝부터 바로 하게 되면 무릎 진짜 더 심하게 안 좋아지고 안 돼요. 그냥 자전거부터 타세요. 자전거부터. 그냥 살살 타세요. 그냥 살살. 엮기, 뭐 바벨 이런 거 들지 마. 그냥 스트레칭부터 먼저 하세요.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해줘요.
제가 두 번의 체중 감량을 해봤었는데요. 제가 온 지 4년이니까 한 6, 7년 정도 전쯤에, 그때도 이제 몸이 상당히 작고, 이제 계속해서 술 마시는 자리가 오래되고,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74.5kg까지 살이 찐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좀 여러 가지 좀 이유들이 있어서 이거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때 카드 한도가 뭐 한 1,000만 원이 넘었었는데 이제 잔여 한도가 몇백만 원이 있어서 그걸 가서 전부 다 긁어버렸어요. PT를 끊었죠. 아마 40회 정도 끊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번씩 가서 환경을 제가 안 가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죠. 뭐 PT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렇잖아요. 미리 어떤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빼지 않으면 PT가 한 번씩 날아갑니다. 뭐 한 번 빠지면 10만 원씩 빠지는 거예요. 10만 원이 그냥 허공에 붕 떠서 없어지는 거죠. 근데 10만 원은 뭐 어떤 사람한테는 하루에 일당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환경을 극도로 만들어 놓고 저를 거기에다 그냥 던져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동안 하고 나니까 59.5kg,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15kg 정도 초과 달성을 해서 15kg 정도를 감량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 뒤로 한 6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다시 뭐 극도의 요요는 아니고 또 다시 좀 나태해지기도 하고 뭐 하고 막 이러다가 살이 이번에는 호주에 와서 79.8kg까지, 살이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여러 가지 이제 참 자극들을 좀 받고 이러면서, 제가 다시 했던 거는 예전에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해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는 다이어트가 목적이었으면, 이제 제가 나이가 47살인데, 내가 평소에 내 생활 습관 자체를 운동하는 사람으로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러닝에 올라서 제일 처음 했던 게 한 15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러닝 처음 가보신 분들은, 러닝을 처음 이제 이용해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러닝을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걷고 내려오면 바닥에서 계속 내가 걷는 것 같고 막 휑휑휑 돌고 막 이런 느낌들이 들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꾸준히 하루에 1시간 반 정도씩 운동을 하는데, 제 운동 루틴은 그래요. 가면 13분 동안 스트레칭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복근 운동 루틴을 한 2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력 운동을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를 이제 슈퍼 루틴으로 묶어가지고 빠르게 해요. 쉬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주면서 한 20분 정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해오다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전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러닝을 30분 정도 뛰는데, 30분 동안 이제 제가 근래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몰아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목표를 세웠으니까 그럼 유산소량을 높여야 되는데, 유산소량을 높이면서 이제 제가 하게 된 방법이, 처음에 시간을 우선 30분으로 늘렸죠. 30분으로 늘렸을 때 처음에 2분 걷고 3분 뛰고, 그리고 5분 동안 각도 제일 높여서 걷고, 다시 각도 내려서 1분 동안 걸으면서 휴식하고 4분 동안 뛰는 겁니다. 이제 인터벌 러닝을 한 거죠. 거기에다 이제 각도 조절까지 하면서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세트를 하고 나면 딱 30분이 지납니다. 30분이 딱 지나고 났었을 때 태워지는 칼로리 수가 250칼로리가 태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내가 30분 동안 태울 수 있는, 내가 지금 가진 체력에서 태울 수 있는 가장 한계치가 어느 정도일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찌됐든 뭐 단계별로 계속해서 하루하루 이제 좀 높여가다가, 지금은 6.9km의 속도로 20도 각도로 최고로 높여서 30분을 시작하자마자 해요. 그러면 딱 30분 동안 501칼로리가 태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250칼로리에서 500칼로리를 태우는 쪽으로 환경을 만들고 거기에 저를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행자에서 이 자청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 자체가 뭔가를 내가 잘하고 싶으면 결심을 했으면 그 환경을 만들고 바로 뛰어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를 몰아세워서 그 환경에 나를 던져놓지 않으면 내 정체성을 내가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찾기가 힘든 부분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뤄내고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요소에다가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행자에서 지금 오늘 제가 챕터 2까지의 기록을 남기면서 역행자의 117페이지를 보면 내가 지금껏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독하게 한번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저도 이거에서 진짜 미친듯이 공감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럴까? 아니야. 이거 진짜 착각이에요. 독하게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전혀. 독하게 마음을 먹는다? 독하게 마음만 먹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독하게 마음을 먹었으면 움직이고 환경을 만들고 내가 거기에 나를 집어 던져 놓고 그걸 실행을 해야죠.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돼?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5초 안에 결심을 하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으면 그걸 계속 결심만 한 상태로 계속 그렇게 될 것처럼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자기개발, 동기부여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바로 나가서 동네에 있는 짐 가가지고 끊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의지가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남은 카드 한도 다 땡겨서 거기다 다 pit에 다 꼬라 박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몰아붙이고 그 환경에다가 나를 던져 놓아서 내 정체성을 운동하는 사람, 나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으로 내 몸이 건강해지는 사람으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런 동기부여 강좌, 특히 공부에 관련된 이제 동기부여 이런 쓴소리하는 일타 강사님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언제까지 세상 이제 100명의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면 그 중에 상위 10%인 애들은 이들과 나머지 90% 애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90%인 애들은 하다가 만다는 거예요. 그럼 10% 애들은 왜 그 10%까지 가 있어? 왜냐면 그냥 될 때까지 그 자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그 환경에 거기에 나를 집어 던져 놓고 될 때까지. 그러면 무조건 상위 10% 안에는 들어간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역행자를 읽으면서 공부한 내용에 대한 기록을 담아 놓은 내용이었습니다. 쉬는 날이었는데 이걸 좀 기록으로 좀 남겨놓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 봤어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 것이고 저처럼 누군가에게는 오늘 달콤한 휴식인 하루가 되겠죠?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